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큰 상승세가 나오며 종가까지 이렇게 최고가로 마무리되며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 0.8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이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오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선물을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렇게 하루에 선물을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 여러분, 선물은 현물의 선행지표예요. 선물을 많이 사면은 현물도 따라 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선물을 아무리 매수해도 현물을 전부 매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의 원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며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과연 이번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대량 매수로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8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한국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종가 역시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다우와 마찬가지로 종가 최고가로 마무리되며 어제 플러스 0.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카콜라의 실적은 예상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코카콜라의 주가는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3.10%까지 상승했던 코카콜라는 장중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결국에는 플러스 1.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존슨앤존슨에서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무려 233억 원, 전년 대비해서 27.1%가 증가했고 순이익이 무려 7조 2201억 원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모더나가 또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는 모더나가 플러스 4.4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모더나가 이렇게 어제 급등이 나온 이유는 또 똑같은 뉴스죠. 모더나의 백신을 1차 접종할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72%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화이자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64%밖에 안 된다는 뉴스 때문에 화이자의 주가가 내렸었는데 모더나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모더나는 오히려 실험 결과가 좋아서 모더나는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모더나의 주가가 상승하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노바백스 역시 플러스 1.4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노바백스는 마이너스 4.68%까지 하락을 했지만 모더나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노바백스 역시 같이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는 오늘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테마주인데 오늘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모더나 테마주죠.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1.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만원을 돌파하자마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KPS 생명과학 역시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0.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실적 발표 기간이고 오늘은 실적 발표하는 주식이 있다. 어떤 주식? 바로 포항제철, 포스코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교사나 간호사분들과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간호사분들이랑은 한 20번 넘게 소개팅을 했을 거예요. 아는 누나가 있어가지고 계속 간호사분들만 소개시켜줬거든요. 다 차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부산에는 대기업 직장이 없기 때문에 포항이라던가 울산, 현대, 다른 지방까지 넘어가서 원정 소개팅, 아니 맞선을 보는 거 아시나요? 군사정권 시절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활성화 계획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전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공기업 다닐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는 어떻게 대기업이 하나도 없지? LG, 삼성, 아니 현대 아무것도 없네? 정말 놀랐는데 저는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구온시장에서 저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의 라이벌 포스코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3.3%가 증가해서 포스코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오늘 이렇게 플러스 4.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때리신 분 있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4일째 하락이 나오니까 종가 베팅을 때리기도 애매하고 또 철광석 가격도 지금 꺾이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계잡주, 테마주 중에서 여기에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0만 원이 넘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 시드가 지금 500만 원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해봤자 한 15주밖에 못 사죠. 뭐 신용을 쓰면은 그나마 한 30주 정도 살 수 있겠고 또 미수를 쓰면은 이 종목이 증거금 30%라서 조금 더 매수가 가능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실적이 좋아도 선반영이라고 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에 도저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잡주가 오늘 10% 이상 갭이 떠버렸고 포스코는 4%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계잡주를 종가 베팅한 게 오히려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당연히 이 포스코를 매매해가지고 4% 3% 먹은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실적주에 베팅하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계좌도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이라던가 코인에서 손실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복구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줘야지 제가 지금 한가하게 이쪽에다가 때리기가 상당히 애매하더군요. 물론 제가 작년처럼 막 시드를 억 단위로 해가지고 때리면은 당연히 포스코라던가 혹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종목에 때리겠는데 지금은 시드를 확 줄이고 장이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거를 잘 버텼는데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 금액을 안 줄였으면 무조건 때려 맞았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컸으면은 오늘 못 빠져나온 종목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842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부터 바이러스 테마주들이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겠죠. 자, GH 신소재, 응압병실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플러스 4.47%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4.90%로 마감이 되었어요.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9%. 자, GH 신소재를 보시면은 호가 공백이 존재하죠. 9,160원 밑에는 9,150원, 그리고 9,140원, 9,130원이 있어야 되는데 호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를 하면은 나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0.8% 이상 손실이죠. 수수료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 아니라 장중 매매를 하면은 때려맞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집니다.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터져서 다음에는 물량을 던지고 싶어도 받아주는 호가가 없기 때문에 던지기도 힘들고, 또 후반부로 갈수록 거래량이 실종돼서 결국에는 내가 큰 돈을 들고 있으면은 내일 제발 올라라 하면서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밑에서 잡았습니다. 9,200원대죠. 9,200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근에서 빠졌을 때 잠깐 잡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 던지고 나가기. 이게 여러분 상황 판단이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투매가 나와서 빠졌을 때 잡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 위에서 던지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막 9,600원 돌파할 거다, 아니면 막 더 욕심 부리면서 위에서 팔려고 했으면은 오늘 그냥 마이너스 4% 5% 때려맞고 오늘 장을 마감했을 텐데, 일반인 분들은 보통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손이 느려가지고 저런 자리에서 잘 못 팔고, 저같이 이제 맨날 매매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아씨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던지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계좌가 금방 녹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루에 내리는 종목이 막 800, 900, 1000 종목 이 정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런 종목까지 제가 건드리고 있는데, 예전처럼 막 매일 계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브리핑하면은 분명히 저런 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진짜 순식간에 큰 손실 봐가지고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악영향을 줄까봐 요즘엔 제가 뭘 매매했다 이런 걸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잡주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의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진단키트라던가 혹은 응압병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가 싹 다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인성정보를 보시면은 17.31%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플러스 0.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17%의 손실을 봤을 거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시초가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5분 동안 상승을 일으킨 다음에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한 번에 반등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쭉 빠졌고, 2등주인 비트컴퓨터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플러스 7.08%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0%로 마감. 위에서 잘못 잡았다? 그럼 마이너스 7%죠. 자, 그리고 알서포트를 보시면은 플러스 0.47%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그냥 종가는 쫙 빼버리면서 마이너스 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바이러스 테마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정말 깜짝 놀라셨겠죠.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인데 왜 내 주식은 상승은커녕 오늘 하락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 말이죠. 이렇게 정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고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막 급등할 때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막 20만원, 30만원도 가고 그랬죠. 물론 그건 액면 분할 전이었지만,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얼마에 가장 큰 공매도가 있나요? 89,800원부터 9만원대에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쌓여 있어요. 그 뜻은 제가 세력이면 말이죠, 이 주식 절대 안 올립니다. 그냥 내가 물량을 한 30% 40% 가지고 있어. 그럼 밑으로 던져가지고 익절에서도 수익 내고 공매도로도 수익 내고 이중 수익을 보지 굳이 정고점까지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은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단타치고 나가고, 또 시제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이 12%가 넘습니다. 그 뜻은 외국인은 이미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젠의 외국인 보유율이 막 5% 미만, 3% 미만이다? 그럼 쟤네는 공매도로도 눌러버릴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눌러버릴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로 바이러스 테마주가 아니라 여행이라던가 레저 스포츠 이런 주식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46%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어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호텔신라는 중국의 하이난성의 면세점과 MOU를 체결했어요.
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호텔 신라는 하이난성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난성 하이오 면세점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과연 호텔 신라는 이번 MOU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면세점과 MOU를 체결한 하이난성은 상품 아웃소싱, 그리고 인적 자원 교류, 상품 공동 개발 등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고, 오늘 호텔 신라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면세점 업체인 신세계 역시 오늘 플러스 1.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신세계의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암울하죠. 5월 31일 이후로 상승이 나온 적이 거의 없고 2달 동안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따로따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대구 신세계의 재무제표입니다. 대구, 광주, 영업점별로 실적이 발표되고 그걸 종합적으로 합쳐서 신세계의 실적이 되는데, 과연 신세계는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일단 여기 예상치를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영업이익 역시 반토막이 났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 예상치보다만 잘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니까 여러분도 신세계의 실적이 나올 때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가 나와 있질 않아요. 지난 분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이거는 면세점에서 나온 사업이 아니라 호텔이라던가 다른 쪽에서 나온 실적이고, 전문가들은 호텔 신라의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소폭 적자폭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3분기하고 4분기는 그냥 여러분 호텔 신라라던가 신세계 박살날 것 같지 않나요? 뭐 호캉스라던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호텔에 머무는 투숙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은 정부에서 2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데 호텔이라던가 혹은 면세점이라던가 이런 데가 장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호텔 신라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해서 요렇게 뿅 올라오잖아요. 그럼 일주일간 횡보하다가 다시 마지막에 하루 올라오고 빼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빼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찌질찌질거리다가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을 비롯한 모든 항공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0.8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LCC항공사, 제주항공 역시 1.53%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 계속되는 약세를 보이며 오늘도 마이너스 0.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암울하죠. 22,000원까지 올랐던 아시아나항공이 지금은 얼마죠? 17,200원이 됐습니다. 이제 본전에 오려면은 여러분들 거의 상한가를 가야지 여기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탈출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분명히 지금 이쪽 영상에서 항공주라던가 LCC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공주들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세요. 얘네들이 절대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곧 무상 감자라던가 유상증자를 하는 곳도 있고, 저는 지금 확진자가 2,000명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10분인데 확진자가 1,445명입니다. 84명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일은 잘하면 1,900명이 돌파할 수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곧 휴가철이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항공, 레저, 스포츠, 여행주는 조금 더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유가와 환율이 불안정하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악재죠. 항공기를 리스해 오는데 그걸 달러로 환산해서 돈을 지불하고, 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70불이 넘었어요. 아니, 국제유가는 어제만 해도 4%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그냥 반발 매수세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렸던 정유주의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고작 0.58%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S-오일 역시 오늘 플러스 2.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캔들을 보시면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 초반에는 불길한 숫자죠. 4.44%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2.33%로 마감이 되었어요. 중앙에너비스 역시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플러스 4.48%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1.19%로 마감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유주는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크게 상승이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해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SMCNC하고 SM라이프가 급등이 나왔더군요. 아침에 이렇게 SMCNC가 20%대 급등이 나오고 바로 VI를 터치했는데 오늘 SMCNC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바로 카카오가 SMCNC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루머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 지난번에는 네이버가 인수한다, 카카오가 인수한다, 찌라시가 돌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뉴스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당연히 상한가를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SMCNC는 저의 예상과 달리 상한가를 갔고 2등주인 SM라이프 역시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는 척 보여주고 그냥 쭉 빼버리더군요. 저는 오늘 SMCNC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급등이 나오면서 체결이 안 돼서 SMCNC는 전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적 발표 전에 포스코를 매수할까 아니면 계잡주를 매수할까 고민을 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어제 매수했던 계잡주는 어제 한창산업을 보고 필이 왔습니다. 어제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15%대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최재형 씨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또 이 종목은 3일 동안 단일가였고 단일가가 풀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이 꽂히는 종목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한 종목에 그냥 무조건 꽂혀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면은 요 종목도 내일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에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딜리셔스의 딜리입니다. 자, 딜리 역시 최재형 씨 테마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서 단일가가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짠! 무려 16.55%가 상승이 나왔죠.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 한창산업도 16%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요 녀석도 16% 가까이 급등이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은 장이 개장된 다음에 20분 동안만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딜리를 너무 빨리 팔았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이렇게 빵 뜨고 두 번째 상승이 빵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꼭대기에서 팔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VI 근처라서 일단 홀딩을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쫙 빠지면서 볼린저 하단을 터치했죠. 여길 터치한 순간 저는 과감하게 익절하고 나갔어요. 근데 내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이 녀석이 상방 VI에 걸리더니 3,200원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제 목표가는 3,210원이었거든요. 근데 3,210원이 아니라 3,120원에 쫄아서 나갔어. 그래도 종가를 보면은 저거라도 먹고 나온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되고 또 최재명 씨 테마주 1등이 MPK였어요. MP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깐 상승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1등주가 내리니까 2등주인 딜리가 내려가겠구나 싶어서 바로 던졌는데 오히려 얘가 2차 상승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죠. 그뿐만이 아니죠.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은 장 초반부터서 프로그램 매도가 10만 주입니다. 이렇게 3만 주, 4만 주를 뭉텅이로 던지는데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와, 그 뒤로 더 오르니까 솔직히 좀 약오르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굳이 포스코가 아니어도 화신을 종가 베팅을 때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갭이 뜨기는커녕 마이너스 2.07%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화신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 2% 하락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갑자기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플러스 4.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반대로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한 해성 DS는 아침에 갭이 떠서 3% 이상 갑자기 뿅 하고 올라가더군요. 이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엔 갭이 막 10% 이상 뜨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외국인 보유율이 막 10% 20% 넘으면은 얘네들이 갭 뜨자마자 바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갭이 거의 안 뜨고, 오늘 딜리가 그나마 이렇게 갭이 10% 이상 뜨면서 위로 올라가서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종가 베팅을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었으면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제가 지금 잡주도 베팅한 게 지금 키움 투자대회라던가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수익률이 100% 200%면 저랑 수익률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난주 인터파크를 때렸을 때 저는 인터파크를 안 때렸단 말이에요. 너무 급등 주고 테마주라서. 물론 저는 인터파크가 너무너무나 땡겼고 때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뭐 후성이라던가 약간 느린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시가총액이 높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걸 보여주다가 얘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렸고, 이렇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열받아서 제가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 위에 꼭대기에서 상방 VI가 아니라 하방 VI를 쳐 맞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제가 좀 각성을 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남들에게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매매하는 걸 보여주다가 내가 벌어야 될 때 못 벌고 또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 100종목밖에 안 되니까 저런 종목 빼고 갭이 안 뜨니까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베팅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종목을 베팅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이 불안해. 왜냐면은 S&P 500, 나스닥, 다우가 어제 다 상승했어. 이 정치 테마주나 급등주는 S&P 500과 다우, 나스닥이 내려야지 갭 뜨고 시작할 텐데, 이거 올라가 버리면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막 수급 가면서 내 거 그냥 하락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침부터 초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정상적인 종목에 베팅을 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지수가 오르길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유럽 증시라던가 혹은 S&P 500, 나스닥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러분 올림픽 개막이잖아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저는 지수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상적인 종목에 베팅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2조 원가량 순매수했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전혀 따로 놀고, 선물을 1조 원 매수했어도 이틀 뒤, 3일 뒤에 다시 1조 원을 매도해버리니까 옛날처럼 선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 끝난 다음에 선물이 2조 원 이상 순 매수가 된 걸 보고 내일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풀 매수로 들어올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에다 오늘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문제는 S&P 500과 다우, 나스닥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내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려고 장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딱 드리자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서 잠깐 이렇게 막 4% 5% 반등 나온 종목 진짜 많거든요. 그냥 오늘 HTS에서 상승률로 정렬을 해두시면은 이런 종목이 정말 쏟아져 나와요. 프리엠스도 보시면 아까 차트랑 전혀 다른 게 없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이 나오고 상승률은 막 4%에서 5%, 기술적인 반등 잠깐 나오고 찌질찌질거리면서 밑으로 쫙 빼버리면서 내려가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죠. 저런 종목들은 지금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지수를 전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포트 교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은 관종에 들어있다면은 관종 삭제라던가. 물론 이런 돌연변이 형태도 있습니다. 자,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주일 넘게 계속 내리다가 오늘 갑자기 21.16% 상승이 나왔어요. 장중에 보시면은 27%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종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주인데 원래 일자리 관련주 1등이 위즈코프고 2등이 아시아경제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데 IB기명만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1.80%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아시아경제는 5.43%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2.92%로 마감이 되었죠.
아이비 기명이 오늘 저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최재형 씨가 이달 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는 뉴스 때문이에요. 당연히 최재형 씨도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언급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비 기명이 저렇게 급등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재형 씨 테마주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대권 선언을 하겠다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력들의 차익 실현에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최재형 씨 테마주의 대부분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동안 무지성으로 올랐던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은 한 달 이상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10만원을 돌파하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0%의 하락이 나왔어요. 메타버스 관련주의 대장주가 저렇게 내리면은 2등, 3등주는 당연히 내리겠죠. 2등주인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5.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랑 똑같아요. 7월 20일 날 신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고 어제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3등주인 옵티시스도 오늘 5.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2주 동안 계속 하락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단 한 번도 아침에 상승을 안 한 적이 없다. 무조건 아침에는 상승인데 종가는 음봉 내지 하락으로 마감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뜨거나 혹은 장중에 빨간불이면은 오히려 조심해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2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5.31%로 마감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LNF 전기차 관련주죠. LNF 역시 마이너스 1.6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3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옵티시스랑 똑같죠. 장 초반에는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은 종가는 무조건 음봉 내지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티시스라던가 혹은 LNF라던가 저런 종목 보면은 아침에 잠깐 갭이 빵 떴을 때 들어가면은 무조건 종가가 하락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지금 아침에 약간 약보합이라던가 약간 하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종가라던가 장 중반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종목을 노리거나 혹은 종가 베팅 위주로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을 들어가 버리면은 종가 베팅을 못해요. 그냥 이 종목에 물타고 내일 제발 갭더라 내일 제발 갭더라 이렇게 돼버리지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못해요. 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시면 약 2%대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약간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아침부터서 막 빨간불로 시작하는 종목은 피레침 맞고 이렇게 그냥 때려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은 선물을 2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이상 샀다고 해서 현물을 1조 원 이상 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선물을 대량 매수한 걸 보여주고 현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 선물을 매수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번 확진자는 2,000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1,800명이 넘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곧 휴가철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더욱 급증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테마주가 오늘처럼 꼭 오르는 게 아니니 바이러스 테마주, 눌림목 매매 혹은 길목 지키기 매매는 최대한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